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수많은 학살을 일으킨 세조의 개우정난이 있은 후 세상은 핏물로 인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찬탈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진정한 임금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단종 복위 운동이 계획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야만 했죠. 그렇게 저작거리엔 이른바 사육신들이 사지가 찢겨나간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역적의 자손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아야 했던 조선의 여인들. 남편과 자식을 잃은 그녀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남편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단종을 왕으로 섬겼던 충신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고 충신들의 아내는 모두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의 노비가 되어야 했죠. 특히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의 가족들은 아버지 형제들 모두 끔찍하게 죽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존재합니다. 박팽년의 동생 중 한 명인 박대년은 대역죄인으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오직 아내 윤씨뿐이었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정강이에 피를 내 편지를 적었습니다. 원컨대 서로 잊지 말고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짓은 하지 맙시다. 본인은 죽지만 본인을 기억하며 절개를 지키며 살아달라는 뜻이었죠. 이 혈서를 전해들은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밝은 해와 같이 살겠소. 그렇게 박대년은 목숨을 잃게 되고 윤씨는 세조의 공신 봉석주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한때 명문 집안 출신으로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었던 윤씨가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죠. 한편 봉석주란 인물은 불법과 탐욕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아주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훗날엔 그의 썩어빠진 인성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세조가 사형시킨 인물이기도 했죠. 여하튼 이런 막장인간 봉석주는 여색을 밝히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윤씨. 그녀의 용모는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윤씨에 반해버린 봉석주는 위세로 구속하고 좋은 말로 꼬셔댔죠. 하지만 윤씨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자신은 밝은 해처럼 떳떳하게 살겠다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당장 편한 삶을 선택하느냐, 그녀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였죠. 봉석주의 끝없는 구애에 윤씨는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싶었는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타는 말이 준마가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날 데려갈 거면 제대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봉석주는 흔쾌히 수락하고 좋은 말로 바꿔 윤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윤씨는 봉석주의 첩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봉석주는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너는 그 혈서를 생각하느냐? 아직도 박대년의 혈서를 생각하냐는 물음에 윤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잊었으니 다시 말하지 마시오. 살기 위해 원수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던 윤씨. 실록엔 또 다른 기록들도 전해집니다. 사육신 중 한 명이었던 성상문의 동생 성상고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씨도 노비가 되어야만 했죠. 그런데 김씨는 더욱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웃남자 김수성과 엔조이 커플로 지내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남편들은 저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남겨진 충신들의 아내들은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갓집 부인의 삶을 살던 여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순간에 노비로 살게 되었고, 대부분의 여인들은 죽은 남편과의 절개보단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 누구도 이 선택을 욕할 순 없지만 당시 조선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였기에 사신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난신의 아내가 된 자가 많은데 하나도 죽어서 절개를 지킨 일이었고 도리어 그 지아비를 욕하며 다투어 아양을 떨었다. 아 가히 부끄러울 뿐이다.